요일별로 보면 투자자들에게는 월요일이 가장 긴장되고 힘든 날입니다. 오늘 이번 주 월요일도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 핵심 이슈들과 전략 세웁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올랐고요. 우리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상승 몇 분 못 버티고 지금 밀려나는 흐름들입니다. 시장 흐름 또 이번 주 핵심 이슈는 뭘 꼽고 계세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금요일 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상승했고 예. 나스닥 같은 경우 2% 중반대까지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주초에 흔들렸었던 것들을 주 후반에 후반에 만회를 하면서 국내 증시도 조금 상승 출발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좀 자아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 출발하는 게 1%도 못 넘는 그런 부분들이었다가 지금 다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로 좀 돌아선 그런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뉴스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재 무슨 반도체 문제도 있고요. 중국 문제도 있고 북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거론될 것인가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종목들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4월 달에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과연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주에는 주 후반에 FOMC 회의, 그러니까 주 중반에는 FOMC 회의, 주 후반에는 한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변동성을 앞두고 강세 유지가 될 것인가 주식시장이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3,200선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3,1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 초반에 이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한다라면 추세가 변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매도가 좀 관건입니다. 오늘도 이제 선물 플레이를 계속하고요. 선물 매도가 좀 늘어나면서 지수가 조금 20포인트까지 밀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사실은 개별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 개별 기업의 모멘텀과 에너지를 좀 불러일으키는 반면에 FOMC 의사록과 미국의 인플레 우려 이런 것들은 기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 가능성이나 FOMC 의사록 관련된 얘기를 좀 미리 좀 잡아보면요. FOMC 의사록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FOMC가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에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유를 필두로 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조금 좁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 본다라면 연준의 목적은 증시의 안정에 있지 않고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용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과연 어떠한 얘기들을 펼쳐나갈 수 있을지가 규칙가 주목된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스탠스가 약간씩 변하는 게 빠르면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서서히 열어두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연준이 과연 어떠한 대화들을 오고 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연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의 연준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색함에 따라서 증시가 과연 충격을 흡수할 것이냐 아니면 단기 변동성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모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주간 단위로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들어주지 못한다라면 증시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제롬 파월이 중심을 좀 잘 잡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계속 있는 거죠. 금요일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목요일 날 또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두 번째로 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건데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만 사실 삼성전자가 투자한다는 게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나 삼성전자 관련된 포인트 잡아주시죠. 삼성전자가 8만 전자가 깨지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뭐 삼성전자를 갖고 계시던 안 갖고 계시던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바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두 번째 미국에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에서 알려진 것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차량용 반도체는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떨어지죠. 삼성전자급 정도 되면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정도의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단에서 만들 것이지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까지 만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는 아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만 이 반도체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점 때문에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을 조금 싫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주가 상황으로 본다라면 저는 7만 전자대에서는 조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외국인의 매도, 공매도 세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급상 꼬여 있을 뿐이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것들은 저는 의심치는 않고요. 모든 것들이 주가에 즉각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다소 꼬일 때도 있고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다소 밀릴 때도 있죠. 일단 지수가 밀림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수 조정 이후에 다시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본래 위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실적단에 있는데요. 지금 2분기 실적이 10조대를 증권사들에서 바라보고 있고 공격적인 증권사는 3분기 실적을 13조까지 바라보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를 믿고 저가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5월의 셋째 주간이고요. 5월이 참 어려운 달이고 월요일 이번 주도 쉽지 않게 갑니다. 이번 주 그러면 전략 어떻게 전반적으로 비중이나 또 이제 섹터 전략이나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관심주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들인데 네. 저는 오후까지 지금 이 정도 상태라면 조금 조심스럽다. 우리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추세 변환이냐라는 점이 상당히 분기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추세가 올라갈 때는 저점 매수 관점의 접근은 유효합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입니다만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3,200선에서 3,100선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 때에서는 오히려 고점 매도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저점 매수하냐 고점 매도하느냐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가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오늘 여행 섹터들 상당히 강한데요. 네, 이런 쪽들 강하죠. 중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통신주도 최근에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LG U+를 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 통신주 같은 경우 5G에 대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많이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일단락되면서 통신주들이 이제 이익을 거둬들이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증가보다는 이제는 수익단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이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견조한 흐름들은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결코 지금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 U+ 같은 경우는 꽤 이제 올라오면서 한 15,000원을 최근에 찍었네요. 목표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네. 17,000원대까지 충분히 네.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는 그보다 낮은 14,000원대 부분에서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비용이 줄어들고 이익이 나게 되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전에는 이익보다는 비용이 늘었던 회사가 이제는 비용이 줄고 이익이 늘어난다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신주는 이제 최근에 뭐 배당도 그렇고 KT도 뭐 컨텐츠 한다 그러고요. LG U+, SKT도 나름의 이슈로 갔는데 5G는 엄청나게 못 가고 계속 있네요. 5G는 아직까지 당분간 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그 5G 시대가 이제 5G가 열렸다 그래도 5G를 하기 위해서는 라인을 깔아야죠. 예. 우리가 그전에 이제 4G 시대에 있어서의 5G 라인을 까는 시기가 2년 정도 걸렸고요. 이제는 그 이익단을 걷어들일 때가 됐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개별 이슈들이 있죠. SK텔레콤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하지만 통신 3사들이 과거에는 단순하게 시장 파일을 나눠 먹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왔다라면 이제는 독자적으로 각자가 SKT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KT도 그렇고요. LG U+도 현재 지금 이러한 5G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견조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이번 한 주의 시장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